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 제도가 있죠. 그런데 이 기초연금 한 달에 437만 원을 버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논란입니다. 왜 그런 건지 그 구조를 한번 따져보실까요? 대전과기대 겸임교수인 한국연금개발원 금진호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보죠. 금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선은 기초연금의 기초적인 구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올해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이제 2.3%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3천 원, 부부 가구는 54만 8천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네. 이 연간으로 보면 부부 가구 기준은 최대 660만 원 정도니까 이 기초연금이 노인 가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기준이 65세를 넘어야 하고 소득 하위 70%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득은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따지게 되는 겁니까? 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70%를 지급하기 때문에 네. 이 70%를 갈라주는 그 선정 기준이 매년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그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들어갑니다. 또 부동산 재산,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해서 선정하는데요. 이것을 소득 인정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기초연금을 받고 이것을 오버하면요 탈락되는 부분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2025년 올해 소득 인정액은요.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소득 인정액이 올해는 228만 원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네. 10년 전에는 87만 원이었더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150% 넘게 상승한 건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소득 인정액이 많이 오르게 됐을까요? 네, 기초연금은 이제 소득 하위 70%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매년 이 신규로 65세 되는 이후 대상자로 포함되는 인원들이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준은 변동성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근데 특히 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이 1955년생 우리가 베이비 부모라고 하죠.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이 선정 기준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이 직장 생활을 좀 장기적으로 하고 또 안정적으로 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이 분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여져서 산정 기준은 매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이제 기초연금 대상으로 진입을 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70%를 기준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이 오니까 선정 기준액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단독 가구 기준으로 437만 원, 부부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745만 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맞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가 이제 올해 1월 1일이었었죠. 기초연금 요 소득 기준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좀 자극적으로 보여지기는 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는 478만 원, 3만 원, 부부 가구는 745만 원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요 받는 근로소득 외에 나는 연금이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실은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 65세 이후에 두 번째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430만 원 정도 받는 그 직업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는 계산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상으로는 좀 없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니까 통계상으로 그 소득 하위 70%의 맨 정점에 계시는 분의 케이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모든 재산이 하나도 없고 근로소득만 447만 원, 부부는 745만 원. 네, 이렇게 아마 기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상위 30%만 빼고
다 주는 기초연금 아닙니까? 근데 네, 그렇죠. 연간으로 따지면은 1년에 9천만 원 버는 부부까지 기초연금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또 세대 간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지점인데요. 위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5세 이상 이 노인에 포함되는 이 베이비 부모들이 여기 70% 선정 기준액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에 이제 한참 우리가 논의되었던 이 연금 개혁안에 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받는 이 노인 대상자를 줄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또 결단과 지혜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 문제를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약 736만 명이라고 하고 이게 약 26조 원이 들어가는 그런 규모라고 하네요. 근데 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분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유지 가능할까요? 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이제 매년 늘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베이비 부모들은 한 해 약 한 80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게 이 사실인데 OECD에서도 지급 대상을 4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었고요.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같은 국제연구원에서도 대상자를 축소하자는 보고서도 이제 냈었습니다만은 이 65세 이상 대상자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을 결국 줄여야 이 재원을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한번 좀 따져볼게요.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까? 받던 연금을 좀 낮춰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이거 아주 유명한 악법이라고 하는 3대 감액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기초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 이 감액제도 세 가지는 함께 적용이 됐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네, 이것은 국민연금을 내가 기초연금 금액의 150%가 넘으면은 감액이 되는 제도고요. 네. 또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20%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이 기초연금과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은 저기서도 또 감액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수급액보다 적게 나오니까 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이 세 가지 감액제도는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불만 나오는 게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 받는 게 불리해진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네. 이것도 끊이지를 않죠.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감액제도 중에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라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민감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기초연금은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 재원에서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또 국민연금은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여기에서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적연금은 사실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많이 탄다고 많이 탄 사람은 아예 탈락되죠. 30%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또는 국민연금 탄다고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정말 나쁜 법이다. 이거 좀 해소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하지 말고 우리 기초연금만 온전히 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좀 보완제로 이해를 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양쪽 주머니로 인식을 또 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두 가지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세금서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기초연금인데, 네. 70%만 주다 보니까 이 못하는 30%는 나는 국민이 아니냐, 혹은 나는 노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런 자주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열심히 많이 낸 사람이 왜 더 불리하게 손해를 봐야 하느냐.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기초연금 재정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어려운 부분이죠. 네, 재정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재정의 문제 그리고 또 초고령 사회에서 기초연금을 받아야 될 분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해서 더 이제 감액하는 제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까요? 앞으로 가다 보면. 네, 그렇게 국민연금을 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감액은 뭐 계속해서 불만이 이제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기초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초연금이 필요 없는 분들이 많아야 또 노후가 어느 정도 안전하게 준비된 세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이제 뭐 기초연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나도 내가 세금을 정당하게 냈고 또 세금으로 내시는 이 70%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내가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나에게는 지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 나머지 30%에 해당돼서 기초연금을 타더라도 이걸 내가 어디 가서 소비를 하고 또 소비하게 되면 거기서 또 세금을 이제 정부에 내기 때문에 100% 이제 확대 지급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몇 해법 중에 하나는 상위 30%는 이 차등 금액을 좀 적게 주더라도 이걸 차등하더라도 100%를 다 주면 이런 노인분들의 어떤 불만이나 형평성, 공정성이 확보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렇게 상위 30%까지 어찌됐든 차등을 해서라도 지급을 하게 되면은 뭐 재정 지출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많아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또 찾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 두 가지가 항상 대립되는데요. 지금 일부 국회에서 많은 이제 숫자를 가진 쪽에서는 100% 확대 지급하자는 쪽이 의견이 많고 한편 정부에서는 아까 OECD 권고대로 40%로 축소해서 두텁게 지급하자.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충분하게 드리는 그런 안도 논의가 되고는 있는데 사실 그게 유미화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투표권 때문에 예. 또 정치권에서 또 이걸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0% 받고 있는데 이거 40% 줄이면은요. 다음에 이제 어떤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한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이 뜨거운 감자처럼 손대기가 어려운 입장이죠. 진짜 뜨거운 감자네요. 또 하나 그 기초연금은 원래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그 제도가 새롭게 마련된다고요? 네, 기초연금은 그동안 이제 신청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했을 때 정부에서 그걸 심사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이런 신청주의 제도로 운영이 됐었는데, 기초연금은 자기가 이제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하신 분들은 오해를 해가지고요. 한 번 탈락하면 계속 수급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재신청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네, 저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또 채널에서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보완한 제도가 있어서 정말 아주 기쁘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가 바로 이건데요. 한 번 신청하면은 기존에 탈락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내가 다시 재신청하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를 다시 통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신청한 해부터 5년 동안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기초연금 신청자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가능성을 통보해 주는 거지 이제 그 수급이 대상이 됐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의 재산상 변동이 있다면은 또 다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되지만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때까지 이제 그거 통보를 안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진 줄 알고 있는데 그러네요. 이걸 해주겠다는 겁니다. 좋은 방식으로 바뀌었네요, 이거는. 그 좋다. 저도 기쁘게 생각하죠.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연금개발원 금진호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